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검 부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마감 전까지 법무부의 의견을 기다렸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 그 대상을 JTBC와 MBC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중간고사에서 챗GPT 등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학들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출근길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받았으니 성공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았을 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면서도 수사를 지휘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항소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검찰 내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핵심 참모격인 대검 부장들은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도 실명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인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선 관련 사건 수사 담당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대검 검찰 연구관들도 노 대행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첨부했다고 했던 노 대행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를 두고 한 설명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연구관들에게 말한 겁니다. 검찰 조직의 수장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책임을 돌린 셈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 10여 명이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용산과 법무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렸다고도 인정했습니다. 항소 마감 기한인 지난 7일 저녁 5시까지 법무부에서 답변이 없었다며 연락을 하자 장관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답을 기다렸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저녁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고 말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장과의 소통했던 내용도 연구관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포기하면 앞으로 후배들에게 영이 서겠느냐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행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수사팀 의견보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관계를 우선했다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법리에 따라 소신껏 판단한 게 아니라 법무부 의견을 지시로 내린 전달자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도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며 1시간 만에 반박했습니다.
이를 놓고 노 대행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데다 되레 검사들의 반발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납니다. 검찰 안에선 노 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앞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치권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이라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고 민주당도 정치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한 과정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수사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는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 검찰에다가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항소 포기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논란이 됐을 때 검찰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불법 석방 즉시 항고의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검사들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조작된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 청문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기소 과정 등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JTBC 최연수입니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이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당분간 행사를 나 대신 가줘야겠다고 했다고도 했는데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었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시간 전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통령이 찾으신다, 지금 들어오셔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7분 후 한덕수 전 총리도 전화해 빨리 오라며 독촉했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한 전 총리가 한 번도 회의 참석을 독려한 적 없는데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액 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 네, 빨리 회의에 언제 오느냐? 빨리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계엄 선포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와 막상 해보면 별게 아니라고 말한 게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져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는 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당시 소방청 간부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대변인 JTBC와 MBC로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소방청 간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입니다. 앞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소방청 간부회의 도중 이 전 장관과 통화해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 허 전 청장이 이 통화가 끝나고 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단전 단수를 언급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청장이 그 단수 단전이란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조정관하고 그 차장이 단수 단전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하는데 재판부는 회의 때 단전 단수 관련해 언론사가 언급된 적 있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백 대변인은 단전 단수 대상이 국회인 줄 알았는데 방송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하면서 JTBC를 언급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듣기로는 JTBC하고 MBC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 전 장관은 지금까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소방청 간부들에 이어 소방청 대변인까지 JTBC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4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고 오는 17일 허석권 전 소방청장, 다음 달 5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외국인 혐오 정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반중 시위대에게 커피를 뿌리는 한 여성의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이 욕설을 하며 시위대에게 커피를 뿌려댑니다. 경찰이 몸을 던져 막아보지만 시위대 행렬에서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 등 분위기는 거칠어졌습니다. 지난 9월 촬영된 걸로 보이는 반중 시위 현장인데 이 영상 뒤늦게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의 반중 혐오 집회, 지난해 4건에서 올해 56건으로 10배가 넘게 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혐오가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외국인 혐오 뜨거운 논란입니다. 어제 스레드에 20대 말레이시아 출신 일본 이민자가 문 앞과 차에서 발견한 종이라면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 종이에는 당신들은 환영받지 않는다. 일본에서 나가달라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민을 멈춰라는 의미의 구호도 보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던 이 남성, 일본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살고 기여하고 싶을 뿐이라며 외국인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적지 인근에서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졌습니다. 인도의 한 유튜버가 촬영한 폭발 영상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저녁 인도 뉴델리의 레드포트 인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엄청난 폭발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 사고 현장에서 차에 갇힌 사람을 도우려는 듯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현장으로 곧장 구급차가 출동했는데 8명이 숨졌고 최소 20명이 다쳤습니다. आपने 4-5 बॉडीज को उठा के यहाँ पे लाया है। अब उनकी कंडीशन कैसी थी? उनकी कंडीशन तो डेड बॉडी है मैडम, वो तो अलग अलग पार्ट्स में थी, उठा के उनको गाड़ी में रखा गया है और सीधा हॉस्पिटल। 현장에선 차량 6대와 오토 릭샤 3대도 불에 탔습니다. सुभाष मार्ग ट्रैफिक सिग्नल पर I-20 हुंडई गाड़ी में एक ब्लास्ट हुआ है।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철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 관련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なぜ竹島は高市総理にとってそんなに重要じゃ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いかねない状況なので、それにしましても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基本的な立場に基づいて対応をしていくものでございます。 어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는지 물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この竹島の日に式典の日に官僚が出席すべきっていう考えは今でも変わりませんか。
竹島の日式典の政府代表については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다카이치 총리 후보 시절에 지금까지 차관급이 갔던 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 명확한 답변은 피한 셈입니다. 本来でしたら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顔色を伺う必要がない。日本の領土、島根県としてですね、これは私たちみんながそれ知っていなきゃいけない話だと思いますよ。 41일째로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상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정부가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예산안의 시한이 끝나면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9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셧다운 해제를 위한 절차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하던 필리버스터가 중단됐고 본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셧다운 40일 만에 정부 기능을 임시로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And it looks like we're getting close to the shutdown ending. You'll know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이번 법안은 정부 운영 시한을 11월 21일에서 내년 1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양당이 일단 휴전하는 형태의 타협안입니다. 상원의 본회의 표결과 하원 승인,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표결 구도상 통과가 확실시되고 이번 주 안으로 정부가 정상화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 8명이 이탈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But waiting another week or another month wouldn't deliver a better outcome. 이들 8명이 입장을 바꾸면서 극적 타결이 가능했지만 민주당은 극심한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wage this fight. No matter what comes over to us from the United States Senate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t some point this week. 이번 합의가 내년 1월 말까지만 유효한 만큼 복지나 보건 예산 협상이 그때까지 진전되지 않으면 이번에 이탈한 중도파 의원들이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셧다운 종료 합의는 정치적 휴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건 예산과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등 추가 협상 과제가 남아있어 1월 말 2차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챗GPT로 A+를 받았다는 자랑글이 연세대학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대학가에 컨닝이 만연한 분위기인데 대학들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영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교양 과목 강의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비대면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자수를 권유합니다. 이 강의 AI 관련 수업인데 챗GPT 등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겁니다.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시험 영상 등을 모두 확인해 부정행위자 50명을 특정했다며 현재 40명이 자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챗GPT를 사용해서 A+를 받았다. GPT 유료 버전이 있으면 A를 못 받는 게 더 힘들다는 후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지난달 25일 치러진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유한 겁니다. 담당 교수는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학교 당국도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형 강의 비대면 시험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학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세대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AI 부정행위 관련 긴급 공청회를 준비 중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져서 출근길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4도 안팎, 충북 제천과 경북 봉화 등은 영하 1도에서 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